시아야, 아빠한테 뽀뽀하고 싶어요? 아빠 뽀뽀하고 싶어요? 응? 뽀뽀, 우리 시아. 응?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혜인준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이고 직장생활 7년차입니다. 그런데 7년간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직장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바로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입사 동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좋게 말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하대하듯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면전에 대놓고 비웃으며 무시를 합니다. 아무개 씨가요?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개 씨가 원래 좀 덤벙거리잖아요. 이럴 때 또 혼자 멋쩍게 웃은 다음에 화장실에서 너무 화가 나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대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넘으면 웃지 말고 쳐다보라는 말씀대로 했는데도 업무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든 말을 섞어야 하는 위치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저를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두 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딱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그 동기분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혜인지님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어디를 가든 어느 집단에 가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애초에 버리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물론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이유가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너무 예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본인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질투심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등병 때부터 웬만한 고참들하고는 완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런데 유독 딱 한 명, 저보다 6개월 고참이 저를 극도로 싫어했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후임들에게는 다 잘해주는데 유독 저에게만 모질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물론 군대의 특성상 고참이 후임을 갈구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제가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만 유독 공격을 하고 무시를 하고 갈구고, 그런 식으로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언제 한번 부대원끼리 밖에 나가서 외박을 해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오늘은 단판을 져야겠다 싶어서 제가 톡 터놓고 물어봤어요. 김 병장님,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전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고참이 나를 미워했던 이유는 제 고향이 부천이라서 미워했대요. 제 고향이 부천인 거랑 저를 미워하는 거랑 무슨 관계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 고참이 고등학교 때 부천역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걸려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트라우마 때문에 제 고향이 부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냥 싫었대요.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고향이 부천인 거랑 그 고참이 부천역에서 집단 폭행 당한 거랑은 상식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 있는 부천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저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미워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을 상대 안 하고 같이 미워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동기분께서 혜인주님을 단지 싫어하기만 하는 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면 되는데, 지금 혜인주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둘만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고 무시를 한다는 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댓글을 읽어봤을 때 그 동기분이 사람들 앞에서 혜인주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을 때 혜인주님께서 특별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혜인주님께서는 그 동기분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고 그 동기분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동기분은 혜인주님을 싫어하는 걸 뛰어넘어서 업신여기고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이건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내버려두면 님의 자존심만 상처가 나고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럴수록 그 동기분은 혜인주님을 더더욱 무시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인간들하고는 단판을 져야 됩니다. 관계를 역전시켜야 돼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단판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일 듯이 노려본다든가,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한 행동 자체가 이미 나는 너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한 게 있었죠. 언제나 감정은 덤덤하게, 말은 짧고 명확하게 끊어서 이야기할 것. 사람이 열받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말도 빨라지고 어버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와 말싸움을 할 때는 천천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정은씨 또 실수한 거야?
원래 좀 정은 씨가 좀 덤벙거리잖아요. 자, 이럴 때 편안하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그 상대는 물론이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당황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누구나 움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그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이게 본심이 아니었다느니 뭐 어쩌니 하면서 핑계나 변명거리를 댈 거예요. 아우,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우, 아니에요, 그런 거. 자,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힘있는 목소리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무튼 나는 정은 씨의 그런 행동 굉장히 불쾌한데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여기서 그 동기분이 이제 안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일단 된 거예요. 자,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아마 더 이상 무리하게 구는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자, 무엇보다 그 동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엔 아, 그동안 헤인즈 님이 맹한 사람이 아니라 참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반응에 대한 대응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에요. 이건 그 동기분이 그나마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상인이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동기분이 똘끼가 있는 야비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정도의 인간이라면 애초에 정상적인 인간은 아닐 거예요. 이런 얍삽하고 야비한 인간들은 주변의 분위기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쉽게 정색하지 못하는 사람의 약점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아우, 정은씨 또 실수한 거야? 원래 정은씨가 좀 덤벙거리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이런 야비한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걸 농담을 빙자한 인신공격을 합니다. 아, 정은씨 지금 화난 거야? 아,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한 거 가지고. 자, 그러면 또 주변에서 덩달아 아, 그래,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참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대부분의 마음이 모질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집단 속에 끼어 있을 때 이 분위기를 깨트리고 정색을 계속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멋쩍게 웃으면서 넘기시면 안 돼요. 일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로지 헤인즈님의 감정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는 오로지 헤인즈님과 그 동기분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시나 부드럽게 짧고 명확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아, 정은씨 지금 화난 거야? 아, 예민하게 왜 그래? 농담한 거 가지고. 왜 그쪽이 제 감정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쪽의 무례함을 저희 예민함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꼭 반드시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조건 논리적인 우위에 있어야 돼요. 정말 제3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잘못이어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칼자루를 주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갈등의 원인 제공은 무조건 그 동기분에게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흥분하지 말고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비아냥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이러한 야비한 게임에서 절대 멋쩍게 웃으면서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왜 저의 기분을 그쪽이 정하시는 거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어버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자, 말싸움이 났을 때 상대방이 1초에서 2초만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볍게 잽을 날리셔야 됩니다. 제 말에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넌지시 팔짱을 끼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눈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죽일 듯이 째려보는 것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눈을 응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말싸움이 났을 때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자,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 상대방이 1초에서 2초 정도 머뭇거리겠다면 그 말싸움은 거의 이긴 거예요. 자, 상대가 1초에서 2초 머뭇거렸다면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할 말 없죠? 딱 그러고 1초, 2초, 3초 지나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세요. 자, 여기에서 할 말 없죠 했을 때 그 상대방은 할 말을 무지하게 생각하겠지만 마땅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기분이 어떠한 반응이 나오든 간에 이렇게 싸늘한 공기의 분위기를 몇 초 동안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웬만해서는 사이가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굳이 친해질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의 감정까지 배려해 주시나요? 혹시나 그 사람이 다시 부드럽게 다가온다고 해도 웃으면서 받아주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계속 의도적으로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인간들 다시 받아주었다가는 언제 또 본색을 드러낼지 몰라요. 그런데 해인진님 같이 성격이 모나지 않는 분들은 이것조차 힘겨울 수가 있어요.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집에서 거울 보시면서 편안한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 포인트는 몇 초라도 싸늘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인간들을 상대로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